5부작을 방영했습니다. 그림 보이십니까? 달러와 굶주린 아이들을 의도적으로 대비시켜서 마치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빈곤과 기아의 원인인 양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죠. 공정성은 개나 줘버린 공영방송 EBS의 심각한 행태를 인터뷰 텔라도 5부로 나눠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BS 다큐프라임 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1부는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님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제목이 시민의 권력 의지입니다. 아래 자막으로 EBS 소개글을 아마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소개글만 봐도 저는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먼저 두 가지 논란이 많은 개념에 대해서 이들은 확정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정치는 자원의 권위적 배분으로 민주주의는 자원 배분에 대한 시민 권력으로 규정을 했는데 이것들이 학술적으로 합의가 된 부분인가요? 학술적으로 합의가 없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워낙에 복잡해가지고 네. 그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또 정치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정작 교과서에 보면은 뭐 정치가 뭐냐라고 하는 거에서 통치 기술로서의 정치, 공적 업무로서의 정치, 타협과 합의로서의 정치, 권력과 자원 배분으로서의 정치에서 네. 이 정치에 대한 개념적인 학자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리고 정치를 자원 배분이라고 이제 해서 이 책에 이 프로그램이 따온 거는 이스턴이라고 하는 학자의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턴이라고 하는 학자도 정치는 자원 배분이다라고 하지 않고 네. 사회를 위해서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거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때 이제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뭐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어떤 재화라든지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이스턴의 말을 따와가지고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해석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턴은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정의하면서 자신의 체제 이론하고 연계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전통적인 말 그대로죠. 민주주의는 시민에 의한 지배이다. 그거하고 이스턴이 말한 사회를 위해서 자원 배분을 권위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둘이 자기 나름대로 끼워 맞추어가지고 정치는 아니면 민주주의는 자원 배분에 대한 시민의 권위적 참여다, 아니면 통제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학술적으로도 우리가 합의를 본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부터 이제 좀 문제를 가지고 출발을 했다, 이 프로그램은. 그래서 적어도 이것이 학생들을 상대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네. 다양한 정의를 소개하고 우리는 이런 식의 정의를 채택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설명은 있어야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불평등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으로 민주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민주주의로 불평등을 해결하겠다, 이 말이 저한테는 남의 돈 뺏어서 뭐 평준화를 시켜주겠다, 이런 좀 무시무시한 말로 들리더라고요. 교수님,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현대의 어느 나라나 이 대체적으로 선진 자본주의 사회가 된 나라들이 네. 이 불평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한 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뭐 20세기 후반의 어떤 경제적 특성에서 네. 유래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21세기로 가면은 그대로 가면은 경제의 어떤 특성상 불평등의 간격이 더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거예요. 네.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는 없어요. 그것이 정도의 문제일 뿐이고, 다만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할수록 그 격차가 커지는 겁니다. 농경사회에서도 불평등이 존재했겠죠. 그러나 농경사회는 그 뭐 생산량이 대단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갖는 사람과 적게 갖는 사람의 차이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경제 특성상
소위 말해서 상위 계층들,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 창조력을 가진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짧은 시간에 벌어요. 네. IT라든지 BT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돈을 잘 버는 사람하고 못 버는 사람들 격차는 계속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불평등 얘기가 나올 때 어느 정도를 불평등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또 우리가 인내해야 될 불평등이 어느 정도인지, 또 문제가 되는 불평등은 어떤 불평등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그냥 불평등을 앞에서 얘기했던 대기근이나 빈곤처럼 생각할 수는 없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다른 거죠. 다른 거죠. 네. 그리고 그것을 민주적으로 해결하겠다고는 말도 틀린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현재의 불평등이 존재하는 모든 사회가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아무리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더라도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평등을 민주적으로 얘기하겠다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시민들이 네.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나누어 가져서 불평등을 없애겠다. 이 얘기가 똑같아요. 그리고 또 그거 뭐 설사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네. 현재로 불가능합니다만은 평등 상태를 만들어줘도 시간이 흘러가면 또 불평등하게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는 뭐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면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문제인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인류가 어떤 체제를 택하든지 간에 네. 불평등을 해소될 수가 없다. 오히려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할 때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치 의제로 불평등 해결을 삼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 문제로 삼아서 해결하려고 노력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불평등을 해결하고 하려고 하면 재분배 정책을 써야 되는데 네네. 세금을 얼마나 어떻게 누구한테 매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 시민들이 다 입장이 틀려요. 물론이죠.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한테만 다 세금을 거두라는 건데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은 5천만 원 이상으로 세금을 거두라고 그러고 연봉이 1억인 사람은 나만 빼고 1억 이상으로 거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민들도 자신의 소득 수준에 따라 가지고 다 틀려요. 이 재분배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이 프로그램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간단하지 않은 문제를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나 실제로 대한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런 저는 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방송을 보면 민주주의가 마치 지고지순한 가치이자 만능 해결사, 무엇이든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데 다수의 의견이 틀릴 때도 있고 또 인권이나 재산권 등 이런 민주주의가 절대 침해할 수 없는 가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 그래서 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민주주의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민주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민주주의의 어떤 순기능도 있을 수 있고 역기능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면은 피를 흘리지 않고 지도자를 바꿀 수 있는 체제예요. 옛날에는 혁명을 일으키고 않으면은 지도자를 못 바꿨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그때 선거를 통해서 바꾸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를. 이게 가장 간단한 민주주의 정의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보통 선거권을 가지고 네. 참여를 해서, 물론 이제 전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야당이 존재해야 되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되고 정책을 비판하고 정부를 비판한다고 해도 감옥수가지를 안 했는 어떤 고통을 안 받아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자유가 주어진 상태에서 민주주의를 하자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일각에서는 민주주의가 발전 안 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만은 네. 민주주의 지수를 보면 상당히 높아요. 최근의 지수를 보면은 뭐 거의 미국하고 일본하고 비교해서 별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해서 이게 민주사회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서 문제의식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네. 가능하면은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로 채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민주주의를 아주 독단적인 정의를 내린 거 아니에요. 자원 배분에 대한 시민들의 권위적
통제다 뭐 이렇게 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이 기근 문제를 설명하면서 네. 이 자유로서의 발전을 쓴 아마티아 센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간단한 얘기예요. 네. 이 기근 문제라든지 빈곤 문제는 경제 문제일 뿐 아니라 정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치 문제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의 용어를 빌린다고 하면은 민주주의가 잘 발전한 나라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는 게 맞는 얘기예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때 문제는 민주주의가 어떤 민주주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세인이 하는 민주주의는 그거예요. 야당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가 존재하고 정부 정책을 비판할 수가 있고 일정한 주기를 통해서 정치 지도자를 바꿀 수 있는 민주주의입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들이 가장 나쁘게 생각하는 건 사람이 죽는 거예요, 동족이. 네. 그런데 그것도 뭐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나라에서는 시민들이 반응이 두려워서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생명 유지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이 야, 이 정부 뭐 하고 있냐? 다음 선거 때 바꾸겠다. 그렇죠. 아니면 또 엄청난 언론의 비판이 있는 거예요. 또 아니면 야당의 비판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나라에서는 빈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이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빈곤이라든지 아사라고 하는 것이 빈곤은 조금 다릅니다만 굶어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물론 예외적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네네. 그것은 정책이라든지 사회 제도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개인의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가끔 나오잖아요. 아사자들이. 그런데 그걸 보고 우리 체제가 굶어 죽는 사람을 정치가 방해돼 이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이 얘기할 때 그 아프리카 예로 들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아사자가 없었다. 네. 라고 하는 이 얘기를 그 국가에서는 시민들이 자원 배분을 했기 때문에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국가에서는 선거가 있고 네. 야당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는 언론이 존재하고 이래서 없었다. 이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시민들이 자원 배분을 통제했기 때문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틀린 얘기라는 겁니다. 예. 네, 이해가 쏙쏙 됩니다. 예, 예. 그러면 기아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리고 기아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여기서 네. 민주주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시장 경제나 자유주의 경제예요. 경제를 발전시키면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나라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역사를 쭉 살펴보게 되면은 적어도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은 기록이 있어요. 네. 농업사회에서는 하늘이 결정하는 겁니다. 가뭄이 든다거나 천재비견이 발생하게 되면은 기후 들고 곡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누군가는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사회로 오게 되면은 시장 경제가 들어오고 경제가 발전하면 나라가 부유해져요. 그래서 중요한 건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센이 네. 한국이라든지 이런 나라, 한국도 예로 나옵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식량 생산이 줄 수가 있어요. 우리 자국에서 하는 생산은 줄 수가 있죠. 그래도 왜 기아자가 발생하느냐 이거야. 왜 그런가 하면은 돈을 주고 바깥에서 사오는 거예요. 외국에서. 무역을 하니까. 그래서 기아가 안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민주주의 문제가 아니고 시장 경제를 통해서 국가가 얼마나 부유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국의 식량이 모자라면 외국에 사오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사올 돈이 없으면 굶어 죽는 북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남한하고 차이가 뭐냐고 할 때 네. 북한은 민주주의를 하고 남한은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북한도 코가 뭐예요?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거든. 네. 그리고 북한이 민주주의라는 양푸대 민주주의인데 왜 한쪽은 굶어주고 한쪽은 안 굶어주고?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한쪽은 자유주의 시장 경제에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가 됐고 한쪽은 여전히 계획 경제라든지 일당 녹길에서 가난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것이 굶어 죽는 사람이 발생하고 발생하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가장 산뜻한 저는 이론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역사적으로 보면 민주주의하고 시장 경제가 같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덩치시킬 수 있는 측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개념적으로는 네. 두 개를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 같은 나라에도 좀 가난하고 빈곤이 심하잖아요. 네. 그런데 인도는 시장 경제는 잘 안 되지만은 지금까지 보면 민주주의는 한 나라거든요, 인도. 그 예를 들면 좀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마치 그것을 일반화하는 것은 네. 이건 학문적으로 정직한 태도가 아니고 공정하지 않다. 저는 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센 얘기도 상당한 정도로 센의 입장을 소개하면서 자기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재해석을 할 수도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그냥 막 마구잡이로 갖다가 이렇게 재구성해서 쓰는 건데 이건 많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센이 생각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아사자가 안 나온다라고 얘기할 때의 민주주의하고 네. 이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개념 자체가 틀리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영방송의 기본 윤리를 지키지 않은 EBS 다큐프라임 제작자들한테 강력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건 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적어도 이 공영방송이라고 하면은 그 공영방송 의미는 다양할 수가 있어요. 이때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얘기는 EBS 같은 경우는 운영의 돈이 어디로부터 오겠어요? 첫 번째로는 시청료가 갈 겁니다. 시청료. 우리 시청료 내잖아요. 네. 시청률 계속 올리자고 그러는데 지금 못 올리고 있는데 KBS의 하나의 KBS의 큰 그게 하나에 속해 있으니까 시청료 그러니까 자기들 돈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프로그램을 네. 미래창조과학공과 뭐 정부 기관으로부터 방송기관으로부터 받아 그 국민의 세금이에요. 네. 결국 다 국민의 국민의 돈이죠. 세 번째는 이제 뭔가 하면 기업들의 후원입니다. 광고, 일종의 광고. 그래서 이 세 개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공영방송이 대단히 편중되고 독단적인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뭐 센의 이론을 소개하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계속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이비드 이스턴의 이론을 소개하든 그건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같이 소개하라는 거예요. 정치에 대한 이런 개념 정의를 이스턴이 했으면 왜 이 사람이 했고 이 사람의 이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뭐고 문제점은 뭐다. 이거는 적어도 밝혀줘야 되는 거예요. 특히 빈곤이라든지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학자들에 따라서 학문적 입장에 따라서 첨예하게 다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공정하게 양쪽 입장을 동시에 소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전혀 그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이론들만 갖다 끼워 맞춰가지고 이상한 결론을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공영방송의 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물론 뭐 개인 학자가 그럴 수는 있어요. 그거는 뭐 개인 학자라든지 자기 개인 방송이면은 뭐 무슨 소리를 못 하겠어요? 그건 시청자한테 맡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네. 적어도 공영방송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시청자의 판단에 맡겨도 시청자들이 판단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는 얘기고 또 이런 방송은 미성숙한 어린 학생들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청소년들이 가장 청소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네. 방송인데 그럼 그걸 고려해야죠.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어떤 특별한 가치관을 심어가지고 잘못된 쪽으로 인도하지 말고 그 생각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교육방송이 할 일이죠. 네. 그래서 이 교육방송의 다큐 방송을 만들면서 특정의 자신들의 생각을 전파하겠다. 제작자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그것이 개인의 소신일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EBS의 프로듀서로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제작자들의 마음대로 이런 방송을 만들어서 하는 건 이건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국가에서 감독을 해야 되는데 네. 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일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봤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로 2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